안녕하세요. 바스켓볼 다이제스트입니다. 오늘은 무려 16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며 쾌조의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 새크라멘토 킹스의 경기력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새로 부임한 마이크 브라운은 수비로 이름을 얻은 코치이지만 시즌 초반 킹스의 모토는 닭공입니다. 오펜시브 레이팅 2위, 디펜시브 레이팅 26위로 아주 정직한 공격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필드골 성공률, 3점 성공률, 어시스트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을 잘 넣는 것은 명확하므로 팀 컬러를 작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피겔로 핸들러 공격은 7.4% 줄어들었고 트랜지션과 핸드오프는 각각 4%, 3.5% 증가하였습니다. 즉, 줄어든 피겔로 핸들러 공격이 트랜지션과 핸드오프로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팀이 철저하게 원투펀치의 성격에 맞게 분업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트랜지션과 핸드오프 두 가지 공격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선 킹스의 트랜지션 오펜스 시도는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3위로 크게 뛰어올랐는데 지난해와 가장 다른 점은 안정적인 수비 리바운드 확보라고 하겠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퍼센트 리그 2위로 21위였던 지난해와 달리 잡고 달리는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뛰는 선수는 당연히 리그에서 가장 빠른 팍스입니다. 팍스는 무려 60%대의 성공률로 경기당 트랜지션 필드골 리그 5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오프에서는 케빈 허터와 팍스가 리그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양질의 패스를 제공하는 선수는 당연히 핸드오프의 대명사인 도만타스 사보니스입니다. 사보니스는 현재 엘보우 터치의 리그 1위로 컵과 핸드오프가 확연히 늘어난 킹스의 하프코트 오펜스를 이끌고 있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킹스의 조직력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지난 시즌 트레이드 직후에는 사보니스를 이렇게 포스트에 놓고 두 명이 교차해서 바로 컷을 노리는 액션들을 줄기차게 시도했지만 올 시즌의 오펜스를 보면 이렇게 한 단계씩 더 넣어가며 컷 찬스를 차분히 찾아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오프를 나눠준 후에 볼 없이 스크린을 타고 이동해 포스트를 쓰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멀리서 컷을 관제하는 모습이 굉장히 잦은데 이런 것들은 패턴이 아닌 선수들 간의 자연스러운 호흡입니다. 리드 앤 리액트라고 표현하는 영역이죠. 선수들 간의 순간적인 소통과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모션 오펜스가 상당히 발전한 모습이며 허터, 몽크, 테렌스 데이비스 등이 모두 잘 녹아들어간 모습입니다. 3명 모두 풀업 3점과 컷을 함께 해낼 수 있는 선수들로 사보니스 옆에서 위성처럼 움직이면서 찬스를 찾기에 적합한 프로필을 갖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답답함을 느끼던 팍스와 3점 픽앤팝 혹은 락타겟으로서의 능력이 없는 사보니스의 피겔롤은 여전히 평균 이하의 효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트랜지션을 늘려 팍스에게는 최대한 큰 공간을 제공하고 하프코트는 사보니스에게 조율을 맡기는 힙에 따로 또 같이 전략이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원투펀치와 어울리는 좋은 선수들의 영입들이 함께 이뤄졌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팍스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야투율 50%를 넘기며 후반기에 폼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보니스 트레이드 이후 폼이 살아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의 선전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상 범위를 훨씬 넘어 공격력이 터져버렸습니다. 80%대 중반의 골밑 성공률은 골밑에서 이지샷을 주로 시도하는 고베어도 기록해보지 못한 숫자이며 숏미드 구간에서는 55%가 넘는 성공률을 기록 중인데 어느 선에서 조정될지 모르겠지만 초반 폼은 돈치치, 도노반 미첼, SGA와도 겨뤄볼 만한 수준입니다. 드라이브에서도 선두권인 팍스를 필두로 킹스 팀 전체가 80%가 넘는 골밑 성공률을 기록 중인데 이는 킹스의 좋은 무브먼트를 반증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킹스의 수비 시스템은 사보니스가 앞에서 볼핸들러를 협력 수비하는 블리츠입니다. 원빅 시스템에서 높이가 현격히 부족한 사보니스를 가리기 위해
인디애나는 터널을 같이 붙이거나 다양한 지역 방어를 사용했는데 킹스 역시 이 부분에서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일단은 블리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블리츠 자체보다 뒤편에서 발생하는데 킹스의 백코트 자원들이 골 밑에서 오래 버텨줄 힘이 없습니다. 이런 골밑 공격을 점프하지 못하고 쉽게 허용하는 것이 이 수비와 킹스 로스터의 취약점인데요. 이런 상황을 줄이려면 이런 공격을 찾아서 하지 못하게 상대를 더 몰아붙이고 볼을 옆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블리츠의 강점은 상대 볼핸들러를 당황시키고 스틸을 유도하는 것인데 킹스의 트랩은 상대의 볼을 많이 뺏지 못합니다. 스틸 18위, 턴오버 유발 15위의 지표는 킹스의 높은 압박 빈도에 비해 너무 빈약하죠.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 이 수비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수비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블리츠를 하는 팀인데 상대도 알고 미리 준비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킹스는 득실 마진이 매 경기 요동치는 팀입니다. 극강의 공격과 구멍이 보이는 수비를 오가며 공격의 모든 것이 집중된 듯한 팀인데요. 프로 아니 프린 진출이 급선무인 킹스가 아직 완벽한 밸런스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화끈한 지금의 농구를 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55%의 야투율을 기록하며 52%의 야투율을 기록한 디트를 제압했는데요. 이 경기를 통해 킹스는 16년 만에 5연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구를 펼치고 있는 세크라멘토 킹스, 16년 만에 풀업 진출은 가능할까요?